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 중 하나는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없거나 모자라면 서러울 때가 많고 때로는 비참해지기까지 합니다. 굳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는 시기를 택해야 한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건 젊을 때일수록 좋습니다. 어릴 때 고달프고 부족하더라도 나이 들어서는 편안하고 풍족한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더라도 현재 풍요한 것이 나으며 현재 다소 힘들더라도 미래에 안락한 것이 더 낫습니다. 노후는 바로 그러한 미래입니다. 경제 능력이 상실되는 노후에 돈마저 없다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하루라도 빨리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걱정 없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10가지 계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지키고 인생을 즐기는 법을 미리 익혀라. 노후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대부분 크게 실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설마 내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 중 상당수가 젊어서 건강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젊어서 허약한 사람은 항상 건강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는 반면 건강한 사람은 자만하거나 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이 큰 병 치레를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후의 건강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는 젊어서부터 운동을 시작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몇 가지 운동을 젊어서 익혀두면 노후를 즐기는데도 유용합니다. 30여 년에 달하는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운동 외에도 인생을 즐기는 법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인생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사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무관심하다는 의미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처럼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이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은 당신과 관련 있는 일이 되고 당신 삶에 의미 있는 한 부분이 됩니다. 삶에 의미가 많을수록 삶이 풍요롭고 활기 있게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침 신문에 씌어진 뉴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꾸준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생을 즐기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재테크나 노후 대비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둘째, 자기의 일에서 성공하라.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가게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은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정작 자신의 일보다도 재테크에 더 열정을 갖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재테크든 노후 대책이든 가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셉니다. 즉,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면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온 것보다 액수가 적더라도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정한 돈이 들어온다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수중에 현금 5억 원이 있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장기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으면서 투자로
매년 4%의 수익을 올리고 4천만 원을 1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10년 후에 자산은 2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고 투자로 매년 4%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10년 후 자산은 약 7억 4천만 원으로 늘 것입니다. 즉, 4천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10년 후에는 3배 정도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장에 당신의 생계와 노후와 재테크, 그리고 가족들의 미래가 모두 놓여져 있다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가능하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잃게 되는 그날, 당신의 꿈은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셋째, 당신 인생의 3분의 1은 노후임을 명심하라. 2024년 기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남자 86.3세, 여자 90.7세입니다. 1960년의 평균 수명은 남자 51.1세, 여자 53.7세로 62년 만에 평균 수명이 각각 79.1%와 68.9%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이며 경기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은퇴 희망 연령은 평균 71세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 노동자 중 돈이 필요해서 근로를 희망한 경우는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과 평균 수명의 증가를 생각하면 이제 퇴직 후가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학력화와 구직기간 연장으로 취업 연령은 갈수록 늦어지는 반면 퇴직 연령은 짧아지고 있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변화를 감안할 때 이제 노후는 더 이상 여생, 남은 인생일 수 없죠. 오히려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후는 덤으로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인생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에도 삶의 목표와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고 도전과 성취가 시도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생의 노후기에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각자가 준비한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이 대부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60 이후 28년 이상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28년 동안 매일 생계를 걱정하며 살거나 자식들의 눈칫밥을 먹거나 돈이 없어 할 일도 갈 곳도 없이 28년 동안 방구석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게다가 당신이나 배우자의 몸이라도 아프다면 그 서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3분의 1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분명 달라집니다. 넷째, 항상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의 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으며 경제금융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3% 수준의 저금리 시대로 저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개인들의 부의 축적은 저축보다는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가치 상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변화 속에 큰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외환위기 직후 급등한 채권금리, 부동산 가격과 주가의 폭락, IT 버블, 주상복합 아파트 붐, 재개발과 재건축,
적립식 펀드의 급증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졌던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주목해 보아도 엄청난 부의 기회가 존재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의 의미를 읽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의 조짐도 놓치지 않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변화의 중요성은 노후 대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노후 대비 기간은 짧게는 10년부터 길게는 30년입니다. 한 가지 상품으로 30년간 지속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품의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을 돌이켜봐도 그때 유행했던 개인연금 신탁이 이제는 구식이 되어 뒷전으로 밀리고 적립식 펀드나 연금보험을 이용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대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꿈꾸는 노후와 10년 후 당신이 꿈꾸는 노후는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노후 대비도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변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움츠러들기보다는 변화를 기회로 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적극 이용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든든한 노후 대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노후 대비는 자녀 교육보다 우선순위여야 한다. 당신은 노후 대비의 중요성, 아니 위험성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저축 여력이 있을지 고민할 것입니다. 집 문제,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 자녀 결혼 문제 등등 돈 쓸 일이 줄줄이죠. 특히 노후 대비에 있어서 가장 큰 충돌은 자녀 교육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경쟁 심리는 사교육비를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았고 부모들의 마음은 돈은 물론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희생적인 자녀 교육 기간이 거의 20년에 달하다 보니 부모들이 자녀 교육 외에 다른 일을 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후 대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정말 자녀를 위하는 것일까요? 자녀 교육 비용과 노후 대비 저축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두 가지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지금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친 후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지울 것인지 자녀 교육을 일부 희생하는 대신 은퇴 후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죠. 자녀에게 부모를 모실 생각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거나 자녀가 어리다면 당신이 자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녀가 당신 부부를 부양한다면 29년의 취업 기간 중 26년 동안 부양 의무를 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당신이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람하지 않는 자녀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노후 대비를 희생하면서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결코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 대비는 부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소중한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는 자녀 교육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내 집 마련이나 자동차 구입 등 다른 어떤 목적 자금 마련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노후 대비 자금은 유용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노후 대비 저축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때까지 준비한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 대비 자금을 다른 목적 자금과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번째, 1년에 한 번씩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가계부를 생활화하라.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재산 목록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가계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1년에 한 번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아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1년에 하루, 그것도 단지 몇십 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그 일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자신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의 경제적 위치에 대해 인식할 수 있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무상태표 작성 과정은 재무구조가 열악한 사람에게는 다부진 결심을, 재무구조가 우량한 사람에게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재무상태가 열악한 사람은 가계부를 반드시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계부를 생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상태가 열악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전자가계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 가계부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통계,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일부 프로그램은 가계부를 극히 단순화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도 있으니 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경우, 그 원인이 소비 과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계부를 이용하면 자신의 소비 항목별 지출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노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면 먼저 재무상태표부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를 옆에 둔 다음에야 앞으로의 노후 대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노후 대비 최고의 적은 인플레이션이다. 노후 대비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죠. 지금의 1,000원과 10년 전, 20년 전의 1,000원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라면이나 자장면 같은 물건 가격을 비교해서 생각해 봐도 됩니다. 물건의 가격 상승은 돈의 구매력을 떨어뜨립니다. 20년, 30년의 장기 계획인 노후 대비를 하면서 이러한 물가 상승에 의한 돈 가치 하락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이 전혀 없는 사회에 사는 30세 사람이 25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5억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하고 그 이후 25년간 노후 생활을 한다면 월 139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물가 상승률이 3%인 사회에 사는 사람이 25년간 5억 원을 모았다면 어떨까요? 물가 상승률이 연 3%라면 25년 후에는 물가가 2.1배로 상승하게 되어 25년 후에 모여진 5억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억 3,880만 원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소득 없이 25년간 노후 생활을 한다면 월 생활비는 현재 가치로 66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물가 상승으로 그 가치를 잃고 사라져버린 셈이죠. 이렇듯 물가는 우리가 준비하는 노후 자금의 가치를 현격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세후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후 수익이 물가 상승을 하회한다면 당신의 자산은 금액으로는 증가한다 하더라도 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기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과 준비되고 있는 자금을 비교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 3%의 물가 상승을 가정하고 노후를 대비했는데 물가 상승이 예상을 초과했다면 노후 대비 금액을 늘려서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물가와 수익을 함께 점검해보고 필요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8번째, 미루면 미룰수록 눈덩이처럼 부담이 늘어난다. 노후 대비의 부담은 빨리 시작할수록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30대부터 시작하면 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반면 50대에 시작하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노후를 위한 저축을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노후 대책은 없습니다. 만약 55세까지 저축하고 은퇴한다는 가정하에 노후 자금으로 5억 원을 설정하고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고 시장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보면 30에 시작하면 월 174만 원을 저축하면 되고 40에 시작하면 월 287만 원을 저축해야 하며 50에 시작하면 월 867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후 대비를 뒤로 미룰수록 노후 대비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노후 대비는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기 전에 미리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는 40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노후 대비는 빠른 것이 좋습니다. 9번째, 목돈을 활용하면 매월 적립하는 자금의 부담을 덜 수 있다. 35세인 사람이 현재 물가로 5억 원의 자금을 55세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 5%의 수익률로 운용할 때 월 217만 원씩 저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월 217만 원은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목돈을 활용하면 됩니다. 1천만 원의 여유자금을 연 10%의 수익률로 20년 동안 복리 운용한다면 20년 후에는 6,727만 원이 되고 그만큼 월 저축 금액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유자금이 없다면 수익률을 높이던가 월 217만 원을 저축하던가 아니면 1, 2년 정도 눈 딱 감고 노후 대비만을 목적으로 종자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복리 효과는 수익률과 기간에 의해 그 힘이 결정되므로 은퇴 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즉 나이가 많을수록 더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복리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고 개인적으로 달리 상품을 선호한다면 1년 만기 달리 상품에 가입하여 1년 단위로 한 번씩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여 재가입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돈의 복리 효과를 적극 활용하면 노후 대비를 위해 매월 저축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0번째, 안전한 상품이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노후 대비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35세인 사람이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5억 원의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 수익률에 따른 월 저축액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수익률이 연 10%일 때는 월 120만 원, 수익률이 연 5%일 때는 월 217만 원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연 4.5% 정기적금의 세후 수익률 3.8%를 적용하면 필요한 저축 금액이 월 249만 원에 달합니다. 당신이 월 249만 원씩 저축할 수가 없다면 연 4.5%의 정기적금은 당신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지 모르지만 당신 자신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노후 대비 자금은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편견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노후 대비 자금을 MMF, 채권, 예금 같은 안전자산이 아닌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금 제도로 1981년 시행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적립액 중 평균 65% 정도의 자금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진국에서조차 위험 자산이 노후 대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안전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입자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 조금 오래되었고 절판이 되었지만 저는 40대에 이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책을 읽은 내용 중 가장 와닿은 것은 첫째, 자기의 일에서 성공하라. 둘째, 건강을 지키고 인생을 즐기는 법을 미리 익혀라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자신의 노후에 대해 꼭 생각해 보시고 걱정만 하지 말고 꼭 노후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신의 노후가 즐겁고 풍성해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혜 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